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건강을 위해 매일 호두를 챙겨 먹고 있는데, 혹시 그 습관이 오히려 내 신장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지지요. 젊을 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았던 것 같고, 하루쯤 무리해도 금방 회복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지 않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피로가 오래가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검진표에 적힌 수치 하나하나가 괜히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몸에 좋다는 음식을 찾게 됩니다. 비타민도 챙기고, 채소도 먹고, 물도 많이 마시려고 하고, 견과류처럼 건강식으로 알려진 음식도 습관처럼 챙기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호두는 참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뇌 건강에 좋다, 좋은 지방이 많다, 간식으로도 훌륭하다, 무엇보다도 몸에 좋은 음식이라는 인식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일 아침 몇 알씩 챙겨 드시고, 어떤 분들은 반찬에 넣어 드시고, 또 어떤 분들은 빵이나 과자, 시리얼로도 자주 접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호두가 좋은 음식이라는 사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어떤 방식으로 먹어도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 얼마나 자주 먹느냐, 어떤 상태의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호두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특히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을 위해 해오던 습관 중 일부가 사실은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무서운 병이 생긴 뒤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부터 조용히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장기, 바로 신장은 더 그렇습니다. 신장은 참 묵묵한 장기입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신 물, 먹은 음식, 혈액 속의 각종 노폐물, 이 모든 것을 걸러내고 조절하고 몸속 균형을 맞추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신장을 두고 몸속의 정수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이 참 절묘합니다. 정수기는 물을 깨끗하게 걸러주지요.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속을 도는 혈액 속에서 필요한 것은 남기고 불필요한 것은 걸러내며 물과 전해질의 균형까지 맞춰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수기 필터도 오래 쓰면 낡아갑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멀쩡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안에서는 점점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의 신장은 참 강합니다. 조금 짜게 먹어도 버텨주고 가끔 무리해도 참고 어느 정도 잘못된 식습관이 있어도 큰 문제 없이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50대를 지나고 60대, 70대로 갈수록 몸의 여러 기관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소화도 예전 같지 않고 혈압도 신경 써야 하고 혈당도 관리해야 하고 체력도 금방 떨어집니다. 신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쉼없이 일해온 만큼 점점 피로가 쌓이고 기능이 조금씩 약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아주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다른 장기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느 정도 신호를 보냅니다. 배가 아프다든지 숨이 차다든지 기운이 없고 열이 난다든지 어딘가 불편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신장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은 상당히 손상될 때까지도 특별한 통증이나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멀쩡했는데 갑자기 신장이 안 좋아졌어요. 하지만 사실은 갑자기가 아닙니다. 갑자기 발견되었을 뿐이지 몸속에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조용히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장 건강은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증상이 없을 때부터 조심해야 한다가 더 맞는 말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평소 식습관을 돌아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시 호두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호두는 왜 이렇게 건강식으로 알려졌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호두에는 좋은 지방이 들어있고 간식으로 적당량 섭취하면 포만감에도 도움이 되며 여러 식단에서 활용하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좋은 재료가 좋은 결과를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이라도 너무 짜게 조리하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재료에 설탕이 과하게 들어가면 결국 건강식이라고 보기 어려워집니다. 신선한 식재료도 오래 방치해 상태가 나빠지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호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두 그 자체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호두를 둘러싼 먹는 방식, 조리 방식, 보관 방식은 꼭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식탁에서는 무심코 반복되는 몇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들이 건강을 챙긴다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오히려 더 조심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그 대표적인 경우들을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정말 아무 의심 없이 드시는 방식입니다. 바로 멸치와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멸치볶음에 호두를 넣어 드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실제로 집밥 반찬으로도 아주 흔합니다. 보기에도 건강해 보입니다. 멸치로 칼슘 챙기고 호두로 영양 보충하고 한 번에 두 가지를 다 챙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생각보다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멸치와 호두를 같이 먹는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그 조리 방식에 있습니다. 멸치는 원래도 어느 정도 짠맛이 있는 식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양념이 더해집니다. 간장, 조청, 물엿, 설탕, 경우에 따라 소금까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입에는 아주 맛있는 반찬이 되지요. 한번 젓가락이 가면 자꾸 손이 갑니다. 달콤하고 짭짤하고 고소하니까요. 하지만 신장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특히 중장년층 이후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몸은 들어온 나트륨 농도를 맞추기 위해 수분을 붙잡게 되고 그 과정에서 혈액량과 혈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혈압 관리가 필요한 분들, 몸이 잘 붓는 분들, 평소 짠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습관이 반복될수록 부담이 쌓이기 쉽습니다. 신장은 그런 변화에 계속 반응하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일이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짠 음식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몇 년, 몇십 년 이어지면 몸은 점점 예민해지고 신장도 점점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즉, 멸치와 호두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짠 방식으로 달고 짜게 반복해서 먹는 습관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하십니다. 좋은 재료니까 괜찮겠지, 반찬이니까 괜찮겠지, 조금씩 먹는 건데 뭐 어떠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대개 한 번에 크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습관이 쌓여서 결과를 만듭니다. 한 번의 멸치호두 볶음이 문제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이 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는 더 흔하고 더 위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아예 건강식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달콤한 가공식품입니다. 호두과자, 호두파이, 견과류바, 시리얼, 그래놀라, 혹은 건강간식처럼 포장된 각종 스낵들. 이름만 들으면 왠지 몸에 좋을 것 같지요. 포장지에는 웰빙, 자연의 맛,
영양 간식 같은 말이 적혀 있고 견과류 그림도 큼직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이 정도면 과자보다는 낫겠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주된 성분은 설탕, 정제 탄수화물, 시럽, 가공유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호두는 이름에만 들어가 있거나 소량 섞여 있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소한 향만 강조하고 정작 영양 균형은 좋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왜 문제가 될까요? 몸은 단맛에 쉽게 반응합니다. 달콤한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금방 에너지가 생기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급격한 변화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그것을 조절하기 위한 몸의 부담이 커집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던 변화가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복부비만이 있는 분들, 당뇨 전 단계 이야기를 들은 분들, 이미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간식을 건강식으로 착각하고 자주 드시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호두가 들어갔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호두가 들어갔느냐가 아니라 그 음식 전체의 구조가 어떤가입니다. 설탕이 많고 밀가루가 많고 정제된 성분이 많고 자꾸 손이 가게 만드는 가공식품이라면 그 안에 호두가 조금 들어있다고 해서 그 음식이 갑자기 건강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몸에 좋은 재료 한두 가지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 식품 전체가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제품들은 소비자의 죄책감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과자를 먹으면서도 그래도 견과류 들어갔으니 괜찮아. 빵이지만 건강빵이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지요. 하지만 몸은 포장지를 보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실제 성분과 실제 섭취량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습관이 반복되면 결국 혈당 조절, 체중 증가, 혈관 부담과 이어질 수 있고 그 변화들은 장기적으로 신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별것 아니라고 넘기지만 절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오래된 호두입니다. 호두는 다른 견과류와 마찬가지로 지방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이 말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관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름이 많은 식품은 공기, 열, 빛, 습기에 오래 노출되면 상태가 쉽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맛과 향이 변하고 신선도가 떨어지고 산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봉지를 오래 열어둔 견과류에서 어딘가 모르게 퀴퀴하고 쩐내 같고 기름이 묵은 듯한 냄새가 나는 경우 말입니다. 그게 바로 신호입니다. 그 상태의 호두는 원래의 고소하고 신선한 식품이 아닙니다. 영양적 장점도 떨어지고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태로 변했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보관 환경이 좋지 않으면 곰팡이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습기가 많거나 더운 곳에 오래 두었거나 개봉 후 너무 오래 방치했다면 안전하게 본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견과류는 아깝더라도 상태가 이상하면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냄새가 나긴 하는데 먹어도 되지 않을까? 볶으면 괜찮지 않을까?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지만 건강관리에서 이런 괜찮겠지가 쌓이면 안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작은 부담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문제가 이제는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호두는 안 먹는 게 낫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호두를 나쁜 음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두는 여전히 좋은 음식입니다. 다만 올바른 방식으로 먹어야 그 장점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는 가능하면 가공되지 않은 형태에 가깝게 먹는 것입니다. 양념이 과하게 더해진 형태보다는 설탕이나 시럽이 잔뜩 들어간 간식 형태보다는 본래의 모습에 가까운 호두를 적당량 먹는 편이 낫습니다. 입에는 조금 덜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런 음식을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다른 음식과의 조합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처럼 비교적 담백하고 산뜻한 식품과 함께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과의 아삭한 식감과 호두의 고소함은 잘 어울리고 간식으로도 부담이 덜합니다. 무엇보다 달콤한 디저트류 대신 이런 조합을 습관으로 만들면 전체적인 식습관이 훨씬 안정적이 됩니다. 또 채소와 함께 곁들이는 방법도 좋습니다. 양배추, 상추, 깻잎, 오이 같은 신선한 채소에 호두를 조금 곁들이면 식감도 살아나고 포만감도 더해집니다. 이때 소금을 많이 쓰지 않고 들기름이나 약간의 식초로 맛을 살리면 훨씬 담백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장점은 호두를 단순히 간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식단의 균형 안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많이 먹는다고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견과류는 작아 보여도 에너지 밀도가 높은 식품입니다. 한두 알로 끝낼 수 있으면 좋지만 한번 손대면 계속 먹기 쉬운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오늘은 이 정도만 먹겠다는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하루에 호두 반쪽 기준 5알에서 7알 정도를 무난한 범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히 몇 알이냐보다도 과하지 않게 매일 무심코 많이 먹지 않게 조절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호두는 추가 간식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원래 과자를 먹고 빵을 먹고 달달한 간식을 다 먹으면서 거기에 호두까지 더 얻는다면 건강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총 섭취량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존에 좋지 않은 간식을 호두 같은 더 나은 선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후마다 달콤한 빵을 먹던 습관이 있다면 그 대신 사과와 호두를 드시는 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늦은 밤 출출할 때 과자 봉지를 열던 습관이 있다면 소량의 호두와 따뜻한 물 혹은 담백한 음식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변화가 작아 보이지만 아주 큰 차이를 만듭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으로만 바뀌지 않습니다. 대단한 비법 하나로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 그것이 결국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 짠 음식을 조금 덜 먹는 것, 오늘 달콤한 가공식품 하나를 줄이는 것, 오늘 오래된 견과류를 과감히 버리는 것, 오늘부터 호두를 더하는 음식이 아니라 대체하는 음식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몇 달 뒤에 몸 상태를 바꾸고 몇 년 뒤에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이 무너질 때 아주 큰 사건이 먼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조용히 반응합니다. 생활 습관의 영향을 차곡차곡 기억합니다. 오늘 먹은 것이 바로 내일 병이 되지는 않더라도 오랫동안 반복된 습관은 결국 몸속 어딘가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매일 하는 식습관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정말 건강을 위해 먹고 있는가? 아니면 건강식이라고 믿으며 사실은 잘못된 방식을 반복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합니다. 호두는 좋은 음식입니다. 이 말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짠 음식과 함께 반복적으로 먹지 않는 것, 달콤한 가공식품 형태를 건강식으로 착각하지 않는 것, 오래된 것은 아깝더라도 과감히 버리는 것, 가공되지 않은 형태로 적당량을 먹는 것,
채소나 과일과 함께 더 균형 있게 활용하는 것. 이 정도만 지켜도 여러분의 식습관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호두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 가지 음식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다른 음식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 음식은 재료가 좋은가? 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조리됐는가? 무엇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내가 얼마나 자주 먹는가? 내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는가? 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부터 진짜 건강관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건강 역시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매일의 습관이 모여서 지금의 몸을 만들고 앞으로의 몸을 만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미 중요한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보다 한 번이라도 돌아보는 사람이 지킬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무심코 반복하던 습관을 조금 더 현명하게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호두를 드시더라도 짠 반찬 속에 넣기보다 신선한 상태로 소량만 드셔보십시오. 달콤한 간식 이름에 호두가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식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개봉한 견과류는 오래 두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냄새가 이상하면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음식 하나를 더하는 것보다 나쁜 습관 하나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건강관리를 훨씬 오래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아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호두는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먹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짠 음식과의 조합은 조심하고 달콤한 가공식품 형태는 건강식으로 착각하지 말고 오래된 호두는 절대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고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상태로 적당량만 과일이나 채소와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원칙만 지켜도 몸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말없이 일하는 장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먼저 살펴줘야 합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괜찮을 때, 지금 아무 증상이 없을 때, 지금부터 조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을 한번 돌아보게 만들었다면, 그리고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바꾸게 만들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먹는 것, 오늘 고르는 것, 오늘 버리는 것, 오늘 줄이는 것 속에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도 좋다고 알려진 음식의 이름만 믿지 마시고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내 건강 상태에 맞는 습관으로 조금 더 현명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시간에도 더 중요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